네, 현기증 나는 국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장과 오후장의 표정이 정말 달랐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2,600을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725포인트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작용을 해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0원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외국인들도 시장 안에 들어와 줬었지만 이 낙폭을 좀 줄여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시장 안에서 발을 뺐었던 하루였었는데 외국인들 현물시장 팔았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한 5천억 원 넘게 던졌고요. 어제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선물시장 쪽으로 다시금 매수로의 전환, 6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 잡았습니다. 전기전자 쪽으로의 집중 매도는 이어졌고요. 어제 결국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깨졌고 전 저점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시장 안에 반도체의 센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었는데 전저점을 이탈했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걱정은 당연지사겠죠. 근데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떨어졌었던 탓일까요? 어제 반등 나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5세대 HBM3E 이번 달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소식까지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 8단은 3월부터 양산이 되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4 관련해서는 HBM4 관련해서도 TSMC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협력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줬습니다. 어제 하이닉스의 반등은 반가웠고요. 게임주가 모처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었고요. 크래프톤 쪽으로는 주가 하락이 매수의 찬스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41만 원이 등장이 됐습니다. 어제 4%의 상승으로 크래프톤 종가가 찍혔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카지노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 최근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는 것. 그런데 카지노는 같았습니다. 그 탄력적인 움직임이 종가까지 쭉 이어졌었고요. 지금 8월에 카지노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9월, 10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카지노 기업들에게는 대목이 되겠죠. 이와 더불어서 강원랜드는 어제 규제 완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시세가 나왔고요. 강원랜드가 대장이었습니다. 7%의 상승,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까지 1 내지 4%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원전주는 어제 급락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부터 이 급락의 시그널을 보내왔었죠. 체코원전 수주전 지난 7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이 됐었고요. 이를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좀 딴지를 걸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주가 발목 잡힐 만한 이슈였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 이의 신청을 했고요. 체코가 검토를 착수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 수주에 대한 그 우려가 또 커져가는 부분이고요. 한전산업이 9%, 우진엔텍도 9%, 에너토크, 우리기술 7에서 8%가량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 볼게요. 딥페이크 관련주가 이제 좀 쉬나 싶었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걸겠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컴위드가 상한가로 직행이 됐고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센즈랩이 6%. 그리고 어제 코스닥 거래대금 1위이기도 했었는데요. M83 4%, 라운시큐어는 오름폭을 좀 반납했습니다. 2%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는 정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진짜 확실히 달라진 것 같죠. 8월 들어가서부터 흐름이 좀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수요가 둔화됐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8월에 화재가 났다 보니 그리고 기관들은 아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보니 개인들은 부랴부랴 2차 전지를 덜어냈었는데 오히려 아직이다라고 말했었던 이 증권사들 그러니까 기관들은 오히려 좀 강하게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수익을 따져봤을 때 개인은 손실, 외국인 기관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목표가 48만 원이 등장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올렸고요. 수요 부진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센티는 얼어붙어 있지만 셀 업체 중에서 반등을 한다면 가장
빠른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표가 48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다만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역시나 수요 개선, 그러니까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최저가를 찍었는데요. 지금 뭐 톤당 탄산 리튬 가격이 71위안이라고 하죠. 중국발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이 굉장합니다. 올해로만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생산량 41%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이 같은 흐름이 4년, 5년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극재 업체들에게는 비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팔면 팔수록 수익이 좀 악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 업체들은 계속해서 좀 캐펙스나 생산량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근데 이 와중에도 어제 포스코, 어제가 아니었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지금이 기회라고 본 걸까요? 탄자니아 흑연 광산 지분을 대량 확보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이 매장량 2위라고 하는데 이제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전기차 126만 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이었었고요. 우리가 흑연에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했습니다. 한 97%를 의존을 하고 있었다 보니 그냥 중국이 다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소재 쪽에서는 이제 공급망 구축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 확실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잘 가지고 있는데 진짜 진바닥일까라는 부분이겠죠. 어제 증권사들 의견이 나왔었고요. 현대차 정도가 좀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3분기 중에 저점 확인될 거다라는 이야기였었고요. 그 밖에 하나나 뭐 다올, NH에서는 아직이다, 여전히 회의적, 추세적인 반등 어렵다, 큰 볼륨 성장 기대는 아직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반등을 한 데에는 그 직전일에 테슬라의 반등도 한몫했었거든요. 근데 간밤에 테슬라가 또 올랐습니다. 5% 가까이 올랐고 간밤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내년 1분기부터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 개시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튀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2차 전지의 상승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그 온기가 퍼질지도 좀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아이폰이 이제 공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9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2시에 공개가 될 테고요.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되면서 이제 AI 첫 폰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수요 교체가 있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그리고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는데요. 어제 관련주들, 부품사들 그렇다고 다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BH가 상승, ITM 반도체가 상승을 해줬었고 애플의 한 매출 70%, 80%를 담당하는 LG이노텍은 오히려 하락을 했었는데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유안타증권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반대로 삼성전기 쪽으로도 유안타에서 리포트 내비쳤었는데 MLCC 납품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실적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속에 19만 원 목표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OLED 관련해서는 어제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죠. 지난 4일이었는데요. 애플, 이제 내년부터 판매가 되는 모든 아이폰에는 OLED가 탑재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OLED 관련주로 좀 시세가 강하게 쏠렸었고 어제 관련주 모아 모이기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부터 덕산 테코피아까지 일제히 상승,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인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화웨이도 이 폴더블 폰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3번 접는 트리폴드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9월 10일 오후 2시 30분 그러니까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는 날 트리폴드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는 가격으로는 2만 위안 380만 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수요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 화웨이 폴더블 폰이 지난 1분기, 2분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쳤었고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이폰 관련해서 어제가 시세 나와줬던 만큼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있을 것인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주의